밤사이 전체 자본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면서 월가 트레이더들조차 대응하기 벅차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특히 우리 리플 XRP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가슴이 턱 막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차트를 보면 분위기가 참 가라앉아 있지만 신기하게도 뉴스나 수면 아래를 보면 거대한 고래들이 움직이는 인프라는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이 공포를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 금융 인프라가 확장되는 이 기묘한 간극 속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베일을 확실하게 벗겨드릴게요. 먼저 유명 분석가인 에그라 크립토가 과거 미국 중간 선거가 있던 해의 데이터를 근거로 리플이 최악의 경우 0.81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던졌어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또 시작인가 싶은 피로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이건 미래를 맞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 온도계일 뿐이에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는 아주 강력한 바닥이자 스마트머니가 쓸어 담는 최고의 분할 매수 기회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 소식은 바로 홍콩에서 터졌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형 VC 브링크와 리플이 손을 잡고 XRP 레저 기반 홍콩 금융 혁신 프로그램을 막 출범시켰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에서 리플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혁신적인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겠다는 리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요. 이 프로그램이 겨냥하는 분야는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바로 국경 간 결제, 정산 네트워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예요. 아시아 금융 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결제 기술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을 골라서 지분을 요구하지도 않고 보조금 형태로 자금을 팍팍 지원해 줍니다. 거래소 안에서 단기 단타나 치는 코인이 아니라 아시아 금융 기업들이 발 디디고 올라탈 거대한 판을 리플이 직접 깔아주고 있는 거죠. 리플이 왜 하필 홍콩을 선택했을까요? 홍콩은 중국 본토의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자본이 정면으로 교차하는 아시아 금융의 절대적인 길목이죠. 게다가 디지털 자산 실험이 가장 자유롭게 허용되는 제도권 공간이기도 해요. 리플은 이미 홍콩 통화당국의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죠. 이번 프로그램은 홍콩이라는 국가급 실험장에 리플의 XRP를 완전히 심어버리겠다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홍콩에 이어 두 번째 불꽃은 일본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리플의 영원한 우군인 SBI 그룹 산하의 SBI 신세이 은행이 예금 고객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일본의 제도권 은행이 일반 예금 고객의 일상 속으로 리플을 직접 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구조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기존 예금 이자는 원래대로 엔화로 받아요. 그리고 그 이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환 바우처로 추가 지급하는데 이걸로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 하나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당장 이 금액이 시세를 폭등시킬 대규모 매수 압력은 아닐지라도 일본의 메이저 은행이 고객 자산의 보상축으로 리플을 공식 선택했다는 게 핵심이죠. 진정한 대중화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갑 앱을 깔고 어려운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매일 쓰는 은행 앱, 예금 상품, 카드 포인트 보상처럼 이미 익숙한 금융 서비스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 때 진짜 무서운 파급력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SBI는 이미 지난달에 포인트를 리플로 자동 전환해주는 카드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예금 보상까지 리플의 대중화 길을 완전히 닦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짜릿함을 느껴야 하는 상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보상 리스트를 보면 디지털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 그리고 플랫폼의 제왕 이더리움이 있죠. 그 옆에 우리 리플 XRP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국제 송금과 결제 유동성에 서사를 써온 리플을 일본 제도권 금융이 완벽한 메이저 자산이자 금융의 한 축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요. 세 번째 변화는 리플 네트워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명인데 바로 네이티브 랜딩 프로토콜입니다. 어려울 것 없이 리플 장부 자체가 은행 창구 역할까지 직접 떠맡겠다는 시도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자산풀에 돈을 모아두면 그 자금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이자가 쌓이는 구조인데 중간에 은행 없이 블록체인 장부가 완벽하게 자동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기존 디파이와 다른 리플만의 무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전통 금융기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신용평가와 규제 준수, 그리고 위험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어요. 자금 출처도 모르는 익명의 디파이를 무서워하던 거대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관 전용 금융 허브를 리플이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죠. 은행들의 거대 자본을 담아야 하니까 보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빡세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기, 군용 소프트웨어 검증에 쓰이는 최고 등급의 정식 검증 기법을 동원해서 시스템의 빈틈을 잡고 있어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미세한 허점들을 미리 찾아내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가 끝나고 빗장이 열리는 순간 기관들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토대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추적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하게 딱 세 가지요. 첫째,
홍콩 프로그램에서 진짜 글로벌 금융 프로젝트들이 튀어나오는지. 둘째, 일본 SBI 신세이 은행의 예금 보상이 정식 상품으로 정착되어 번져나가는지. 셋째, XRPL 대출 시스템이 보안 검증을 끝내고 거대 자본을 끌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면 리플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단기 가격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나 금리 시그널에 눌려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돈이 쓰일 자리를 가장 완벽하게 넓혀가고 있는 자산은 리플이 독보적입니다. 홍콩의 금융허브 점령, 일본 은행권의 진입로 확보, 그리고 기관형 디파이까지 이 거대한 인프라 동맹이 완성되면 시장 유동성이 돌 때 무거운 메이저 중에서도 리플이 가장 강력하고 짜릿한 폭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단기 공포에 속아 이 위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끈기 있게 선점하셔서 결국 다가올 불장에서 누구보다 압도적인 수익과 대성공을 거두시길 응원합니다.